최소 서울 60점, 수도권 50점, 지방 40점. 이 점수에 나는 택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가점이 낮은 사람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청약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누구나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을 청약통장. 그런데 당첨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 아시죠? 당첨되기도 힘든 청약통장 해지해 마라 하시는 분들 이번 영상 보시면 꼭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약, 어떤 순서로 무엇부터 따져봐야 하는지, 그리고 저가점자들을 위한 청약 당첨 꿀팁까지 청약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내가 특별 공급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청약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뉘는데요. 특별 공급은 말 그대로 특별한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 특별 공급을 위한 물량도 따로 배정해 놓고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가점이 별로 없더라도 그 조건에만 충족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별 공급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반 공급에서 피 터지게 싸우지 마시고 특별 공급에 우선적으로 넣어보세요. 특별 공급에는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원 부양, 그리고 기간 추천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간 추천은 생소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기간에서 추천하는 거야? 라고 하시기 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간 추천에는 국가유공자, 장기복무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가 있는데요.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니까 중소기업청에 문의하셔서 자격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두 번째, 가점을 계산해 보세요. 특별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점제로 일반 공급 청약을 넣으셔야 하는데요. 가점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어느 분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 분양은 매달 10만 원씩 주택 청약 통장에 납입을 하여 납입 인정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순위가 매겨지는 반면 민간 분양은 매달 납입이 필요하지 않고 모집 공고일까지 일정 금액을 청약 통장에 예치해 두시면 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최고 32점, 부양가족 수 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고 17점, 총 84점 만점으로 나의 가점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셔야 하는데요. 계산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청약홈 사이트에 이렇게 친절하게 가점 계산해 보실 수도 있고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청약홈 사이트를 잘 활용해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요즘 당첨 커트라인이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청약 당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별로 좀 상이한데요. 84 타입 기준으로 서울은 보통 60점 이상이 되셔야 하고 수도권은 50점, 지방은 40점 이상이 되셔야지 그나마 당첨 확률이 높아요. 세 번째,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청약에서는 지역 우선 제도라고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 즉 등본상의 주소지 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데요. 바로 이 점을 이용하셔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청약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의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시고 싶으시다면 미리미리 이사를 가시는 게 좋아요. 대신 거주 요건이 붙어있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조정대상 지역은 1년 이상, 비규제 지역은 거주 요건이 없으나 지역별로 거주 요건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붙는 지역이 있으니까요. 잘 살펴보세요. 만약 거주 요건이 없는 비규제 지역이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만 전입을 해놓으시면 당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생각해 두세요. 참고로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오래 거주할수록 가점 혜택이 있으니까요. 3기 신도시같이 경쟁률이 치열한 공공분양 태지지구에 청약할 예정이시라면 미리미리 이사를 가셔서 거주기간을 확보해 놓으시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이실 수 있겠죠? 네 번째, 가점제, 추첨제를 확인하세요. 가점도 확인하시고 어느 지역에 청약하실지도 결정하셨다면 이젠 내 가점으로 가점제로 넣어야 하는지 추첨제로 넣어야 하는지 선택하실 차례예요. 첫 번째, 내가 가점이 많을 경우 당연히 가점제로 넣으셔야죠. 말씀드렸듯이 서울은 60점, 수도권은 50점, 지방은 40점, 최소 이 점수는 가뿐히 넘으신다면 가점제가 유리합니다. 투기가의 지구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8호제곱미터 이하가 가점제 100%, 청약 과열 지역에서는 75%, 비규제 지역에서는 40%로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 가점제는 당첨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러한 중소형 평형 안에서 청약을 신청하시면 돼요. 두 번째, 내가 가점이 적을 경우인데요. 최소 서울 60점, 수도권 50점, 지방 40점. 이 점수에 나는 택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가점이 낮은 사람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바로 추첨제를 노리시는 건데요. 투기가을지구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8호제곱미터 초과해서 추첨제 비율은 50%고요.
비규제 지역에서 8호제곱미터 초과는 100%입니다. 비규제 지역에 사시는 저가점자분들은 무조건 8호제곱미터 초과에 청약을 하셔야 유리하겠죠? 여기서 나는 수도권에 무조건 청약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주목하세요. 투기 가해지구 말고 청약 과열 지역에 있잖아요. 청약 과열 지역에서 8호제곱미터 초과는 무려 70%가 추첨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많이들 놓치시는데요. 청약 과열 지역의 8호제곱미터 이하에도 추첨제가 있습니다. 25%의 비율로 국민평형 이하에서 저가점자도 당첨 확률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수도권 거주자분들은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인지 아니면 청약과열 지역인지를 구분하셔서 청약을 넣어보시고요. 이것도 저것도 따지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가점이 낮다면 웬만하면 큰 평수의 추첨제를 노려보세요. 5번째, 예비 당첨 포기하지 말고 서류 꼭 넣으세요. 예전에는 예비 당첨을 40%밖에 안 뽑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500%, 청약 과열 지역 300%, 비규제 지역 40%로 예비 당첨을 뽑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막 200번대, 300번대로 예비 당첨 문자 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번호대 예비 당첨 되시면 많은 분들이 이 정도 번호에 내가 되겠어. 서류 내기도 귀찮은데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가세요. 서류 넣으세요. 몇백 명 중에 절반 이상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반대로 생각하면 지레 겁먹고 안 가시는 분들로 인해서 내가 당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몇백 번대 예비 당첨 자격으로 가서 되신 분들이 있어요. 해보시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세요. 예비 당첨도 당첨입니다. 뒷번호로 예비 당첨되었다고 안 가시는 분들, 아예 예비 당첨도 안 되고 떨어지신 분들은 그마저도 부럽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가세요. 6번째,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노리세요. 예전에는 공공 분양에만 있었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민간 분양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좋은 게 추첨제 100%예요. 가점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 가점이 낮은 분들에겐 절호의 기회가 되겠죠? 단 공공택지에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비율은 15%, 민간택지에서는 7%로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100% 추첨되니까 내가 자격이 된다면 잘 활용해 보세요. 7번째, 고소득 신혼부부 완화된 소득 기준을 활용하세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소득 제한이 있어서 내가 신혼부부인데도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청약시장에서 외면당해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 기준 무려 160%까지 신혼부부 일반 공급으로 청약하실 수가 있는데요. 160%라면 도대체 얼마를 말하는 건지 애매하죠? 계산해보면 대략 맞벌이 연봉 1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부부가 각각 연봉 5천만 원까지 청약 자격이 되신다는 거죠. 보통 대기업 초봉 기준이 4천만 원 이상이라고 본다면 부부가 각각 대기업에 다니신다고 해도 청약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달라진 소득 완화 기준 꼭 알아두시고 내가 소득이 높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8번째, 남들이 선호하지 않은 평형과 타입 공략하기. 청약하시려는 분들에게 무슨 타입 넣으실 거예요? 라고 물으면 열이면 9이 84A 타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경쟁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요. 청약은 심리전입니다. 남들과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미분양이 날 단지들은 무조건 최고 인기 타입에 넣으시는 게 맞겠지만 그런데 여러분은 남들이 다 탐낼 만한 그런 분양 단지들 청약하실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84A 타입이 보통은 주력 타입의 확률이 높아요. 판상형 4베이에 조망권도 잘 나오는 동의 확률이 높죠. 그래서 대부분은 사람들이 84A 타입의 청약을 넣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파트를 팔 때 84A 타입만 팔리나요? 아니죠. 해당 아파트가 좋은 입지의 아파트라면 꼭 84A 타입이 아니더라도 팔립니다. 나중에 좀 더 싸게 파시면 돼요. 그럼 팔려요. 제가 그래서 보통은 아파트 자체가 중요하지 타입은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상 청약하시라고 청약홈 사이트에 딱 접속하시면 손가락이 저절로 84A 타입으로 가신답니다. 그래도 이왕 한번 당첨되는 거 제일 좋은 아파트에 제일 인기 있는 타입에 당첨되길 바라시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당첨이 돼야지 내 것이 되는 거지 백날 내 것도 아닌데 타입 고민이 왜 필요하겠어요. 비인기 타입이라도 우선 당첨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84A 타입보다는 84B나 C, D, E, F 등등 뒤에 따라오는 타입을 선택하시는 게 당첨 확률에서는 훨씬 더 좋아요.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주변에 10명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타입을 청약하실 건지. 그리고 그 답을 듣고 제일 선택 안 하는 타입에 넣으세요. 그리고 평형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84 타입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럼 나는 반대로 5구 타입이나 아예 중대형 평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70과 74 타입 같이 소형과 중형 사이에 애매한 평형대를 분양하는 단지들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러한 애매한 타입의 청약을 넣으시는 것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니까 명심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시기에 분양하는 비인기 아파트를 노려보세요. 청약이 막 쏟아질 때 가끔 비슷한 시기에 두세 개의 아파트들이 연이어 분양할 때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 그중 제일 인기가 좋은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시거든요. 앞서 분양하는 비인기 단지에 청약을 했다가 덜컥 당첨이라도 되면 나는 인기 좋은 아파트에 당첨될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는 모두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나는 인기 좋은 아파트에 당첨될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선택을 하죠. 여러분과 같이.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겠죠? 로또 청약, 그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로또 청약만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당첨되지 않는 것보다는 내 집 마련이 우선 아니겠어요? 비인기 아파트라도 좋은 가격대에 분양을 한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내 자본을 합쳐서 나중에 상급지로 갈아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첨 확률도 떨어지는 로또 청약만 바라보고 계시다간 아무것도 안 돼요. 왜 로또라고 하겠어요? 차근차근 한 단계씩 가세요. 인기 좋은 아파트 분양 전 청약하는 비슷한 입지에 인기가 덜한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게 나올 확률이 커요.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거죠. 욕심을 버리고 최고보다는 내 상황에 맞게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 가점에 따라 청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팁들이 있는지 설명 들어봤는데요. 물론 제 생각과 다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일 좋은 아파트, 제일 좋은 타입에 대한 미련도 못 버리실 거고요.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당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성공 청약을 기원하며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